여러분, 혹시 최악의 실적을 냈는데 주가는 오히려 폭등한 그런 신기한 회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회사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주인공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이 회사가 무려 1,452억 원. 와, 정말 어마어마한 영업 손실을 기록합니다. 네, 말 그대로입니다. 창사 이래 최악의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낸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회사는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 주가는 왜 폭등했을까요? 정말 미스터리한 일인데 지금부터 이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위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요, 말 그대로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의 캐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캐즘이라는 게 신기술이 막 대중화되기 직전에 수요가 확 꺾이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바로 그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2022년에 11.6%나 되던 아주 탄탄했던 영업이익률이 글쎄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마이너스 21.4%로 그냥 수직 낙하해버립니다.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원인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니까 공장 가동률이 거의 반토막, 45%까지 떨어졌고요. 그럼 뭐 공장은 안 돌아가도 고정비는 계속 나가잖아요? 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 거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리 가격까지 요동치면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끔찍한 실적 뒤에 엄청난 강점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완전 모순적이죠? 한쪽에서는 돈을 계속 잃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회사의 금고가 업계에서 가장 튼튼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벌어놓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아주 보수적으로 차곡차곡 쌓은 덕분이었죠.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게 정말 대단한데요. 부채 비율이 고작 23.1%, 게다가 순부채 비율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빚보다 현금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다른 경쟁사들이 빚 때문에 힘들어할 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그야말로 현금으로 단단한 성을 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탄탄한 재무 구조가 그냥 버티고만을 위한 거였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게 바로 미래를 위한 실탄이었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좋아져도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의 발판이 되어준 겁니다. 자, 그럼 이 준비된 실탄을 어디에 썼을까요? 바로 기존 사업을 넘어 AI 혁명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전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2024년에는 매출의 65%가 전기차용 동박이었는데 불과 2년 뒤인 2026년에는 이게 40% 아래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 빈자리를 뭐가 채우냐?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AI 반도체용 동박이 치고 올라오면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동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AI용 동박, HLP4라는 게 그냥 평범한 구리판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건데 AI 서버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고 전력 손실은 줄여주는, 그러니까 AI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니 당연히 몸값이 비싸겠죠? 일반 동박보다 무려 4배에서 5배나 비싼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건 뭐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ESS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스텝이라는 이 회사만의 독점 기술이 있는데요. 이게 ESS 배터리를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요즘 ESS 시장도 엄청나게 크고 있잖아요. 거기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거라는 거죠. 와, AI와 ESS로의 전환이라니 듣기만 해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계획에는 변수가 있는 법이죠. 이 멋진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현실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위험은 또 뭐가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2026년이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딱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진짜로 북미 AI 반도체 회사에 이 비싼 HVLP4 동박을 공급하기 시작하는가? 둘째, 원가가 싼 말레이시아 공장을 쌩쌩 돌려서 비용 구조를 확 개선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고체나 LFP 같은 차세대 배터리 소재 사업에서도 뭔가 보여주는가? 이 세 가지가 바로 턴어라운드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순 없죠. 밖으로는 미국의 IRA 같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고요. 안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생각보다 전기차 시장 회복이 더뎌서 공장 가동률이 계속 빌빌거리면 실적 개선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이 모든 기회와 리스크를 다 따져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권사들이 보는 목표 주가와 구체적인 매매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증권사들이 분석할 때 시나리오를 나누잖아요. 여기서도 크게 세 가지 길을 보고 있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당연히 AI 사업이 대박 나서 2026년 하반기에 흑자로 돌아서는 거고요. 그러면 주가가 6만 원, 많게는 7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반대로 워스트 시나리오는 북미 수요가 계속 부진해서 투자가 지연되는 경우인데 이러면 3만 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중간쯤이 중립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시나리오를 종합해서 가장 현실적인, 중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제시하는 단기 목표 주가가 바로 5만 5천 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정말로 이 회사가 AI 핵심 소재 기업으로 시장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요,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7만 5천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도 괜찮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고서에서는 이런 전략을 제안합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요. 지금 가격에서 일단 사고 싶은 물량의 한 30% 정도만 먼저 들어가고 혹시 주가가 좀 떨어져서 42,000원 근처 지지선까지 내려오면 그때 나머지 40%를 추가로 사는 그런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쪽 저울에는 엄청난 적자와 불확실한 시장 상황이 있고요. 다른 한쪽 저울에는 업계 최고의 재무 안정성과 AI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저울이 더 무겁다고 보시나요? 바로 그 판단이 투자의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발은 여전히 힘든 전기차 시장에 다른 한 발은 눈부신 AI의 미래에 걸치고 있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과연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성공적으로 넘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